이 품사 얘는 음이야. 그래서 다른 애와의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애 자체를 따지는 게 품사고 문장 성분은 뭔가? 이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이 고3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개념이거든. 문장 성분이 종류가 3개가 있어. 주성분, 문장에서 주된 기능, 역할을 하는 애들. 그 다음에 부속성분, 문장에서 부속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속적인 기능은 수식어거든. 수식해주는 기능. 그 다음 독립성분, 문장에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주성분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있고, 부속성분에 관형어, 부사어가 있어. 그 다음 독립성분에 독립어가 있거든. 그럼 다시. 선생님 좀 전에 관형사가 있었고 부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관형어고 또 부사어라고 한다. 그럼 관형사, 관형어, 부사, 부사어는 어떤 차이가 있냐? 실제 이거는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 내신에서도 자주 쓰이는 거고 평가원에서 당연히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이라는 건 이걸 기준으로 해. 기능과 역할. 그러니까 그 애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장 성분이라고 할 때는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를 따져야 돼. 봐볼까요? 옷, 품사 봐보자. 품사는 그 애 자체만을 보는 거랬잖아. 품사. 그럼 옷은 명사야. 새. 새는 명사 아니고 대명사 아니고 수사 아니고 관형사, 부사, 뭐 감탄사 아니고 동사나 형용사도 아니잖아. 뭐 새다 이런 데서 온 게 아니잖아. 그럼 얘는 관형사거든. 아주도 똑같이 동사나 형용사에서 온 게 아니야. 그럼 얘는 그대로 관형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사란 말이야. 그럼 이걸 다시 지금 본 사로 끝나는 건 그 애 자체만 본 거야. 이제 기능으로 가보자. 기능. 뭐 아주 새 옷을 샀다. 이런 거 치면 옷은 을이 있으니까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거고. 새는 뭐하니? 얘를 꾸며주는 기능. 그럼 이때는 관형어가 돼. 그 애 자체를 놓고 보면 사고 기능으로 따지면 어가 되는 거야. 얘는 새를 꾸며주는 부사어지. 그럼 그냥 부사는 부사어고 관형사는 관형어입니까? 요런 것들이야. 이거 봐봐요. 피었다. 피었다 자체만 놓고 봐봐. 얘의 피었다 자체 의미. 피었다는 뭐니? 동사, 형용사. 얘는 동사. 이는 조사고 꽃은 명사. 예쁘는 얘 자체만을 놓고 봐야 돼. 예쁘는 어디서 온 거야? 예쁘다에서 온 거지. 그럼 예쁘다라는 애는 얘 자체가 뭐야? 형용사야. 예쁘다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그 애 자체만을 따질 때 예쁘는 형용사가 돼. 그럼 기능으로 가보자. 피었다 얘 뭐니? 서술어에 기능하지. 꽃이는 피었다의 주어인 주어로서 기능을 해. 예쁘는 어떤 기능하니? 꽃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지. 그럼 여기 봐봐.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데 관형사가 아닌 다른 품사도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 따지는 건 그 애 자체만을 놓고 따지면 다 4로 끝나야 되는 거고 기능으로 따지게 되면 다 어로 끝나는 거야. 문장에서의 기능으로 따지면.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돼. 관형어가 있고 이 속에 관형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관형사는 원래 관형어로밖에 기능을 못해. 근데 예쁜처럼 요 범위에 있는 거지. 이 범위들. 부사어도 똑같거든. 부사는 부사어로밖에 기능을 못해. 근데 예쁜처럼 다른 애들이 부사어로 기능을 할 수 있어. 기준점을 나눠야 되는 거야. 그 애 자체를 따질 때는 품사, 사로 끝나는 거고 역할을 따질 때는 문장 성분 단위여서 어로 끝나는 거야. 이 범위. 이거 하나 짚어놓고 그 다음 다시 요거 좀 하자. 문장 성분과 관련해서인데 우리 앞으로 문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어떤 단원이든 상관없이 문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항상 제일 먼저 찾자. 얘를 찾냐 안 찾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 보어야. 그럼 보어는 어떤 기능을 하는 애냐면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하는 기능을 해.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하는 기능을 해준 애가 보어야. 이런 애가 있다고 진짜. 아니다, 서술어야. 뭐가 아닌데? 무엇이 아닌지 그 의미를 보충해주는 얘가 뭐야? 보어야. 무엇이 아닌지 그 의미를 보충해준다. 그럼 사람이 아닌 애는 누군데? 토끼. 그럼 얘는 주어거든. 그래서 문장이라는 말만 나오면 보어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따져라라는 얘기는 문장이라는 파트면 무조건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를 따져야 돼.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그 앞에는 보어가 존재해야 되거든.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를 따져야 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8번 다시 한번 봐봐. 실제 8번의 기억 봐봐. 그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잖아. 아니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보호가 있어야 돼. 그럼 뭐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사실이는 보호야. 아니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는 생략이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8번에 디귿 봐봐. 친한 친구가 부반장이 됐대. 그럼 뭐가 됐는데? 부반장이 된 거 아니야. 그럼 부반장이라는 애가 되다라는 애를 수식해주는 보호의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3번 선지에서도 부반장이라는 애는 생략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문장이라는 파트가 있으면 꼭 보어는 확인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맞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어서 봐보자.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예쁜 꽃이 피었다 할 때 예쁜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지. 그냥 꽃이 피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꽃이 피었다. 아주 새 옷을 샀다 할 때 관형사이자 관형어 생략 가능하지. 부사이자 부사어 생략 가능하지. 관형사는 또는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거든. 의존명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생략이 가능한데 부사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의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야. 여기서의 부사는 누구누구가 무엇을 주다? 에게 있어야 되나? 이때 에게는 생략이 불가능하지. 에게라는 이런 부사가 있어. 왜 이렇게요?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꾸며주는 애인데 이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라는 애가 있고 수의적 성분으로 수의적 부사어가 있어.
수의적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도 종종 나오니까 같이 알아놓으면 되거든. 수의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기로 치면 생략해도 되는 그런 부사가 있는 거야. 필수적 부사어, 수의적 부사어. 그럼 필수적 부사어는 생략이 불가능한 거고 수의적 부사어는 생략이 가능한 거라고 보면 돼. 그대로 다시 8번에 니은 소리가 모두에게 크게 들린다야. 2번 다시 봐봐. 모두에게는 크게와 달리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므로 소리가 들린다지. 그럼 여기 모두에게랑 크게는 둘 다 생략이 가능한 뭐야? 수의적 부사야. 수의적 부사. 그 다음 4번 선지 봐봐. 리을 나는 성공을 밑거름으로 삼겠다. 4번 선지 성공을과 밑거름으로는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므로 이때 나는 삼겠다 안 되잖아. 나는 성공을 삼겠다도 안 돼. 즉 밑거름으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밑거름으로는 생략이 불가능하니까 뭐야? 필수적 부사. 미음 5번 선지도 같아. 그는 나에게 멋진 선물을 주었다. 그는 선물을 주었다? 안 되고 그는 나에게 주었다? 안 돼. 그래서 5번 선지 나에게와 선물은 멋짐과 달리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고 지금 여기 부사 설명하는 거니까 그럼 나에게라는 애는 생략이 불가능하니 뭐야?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부사어 중에는 생략이 가능한 애가 있고 생략이 불가능한 애가 있다.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질 때는 요걸 가지고 출제하는 게 많아.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어서 서술어의 자릿수 한번 생각해보자. 서술어의 자릿수인데, 자, 이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건 서술어가 문장을 이룰 때 몇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하냐는 거거든. 몇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하냐? 가장 짧은 문장 뭐 있냐? 꽃이 피다지. 그럼 피다라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이 피다는 서술어는 어떤 성분을 필요로 해?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걸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해. 한 자리 서술어 헷갈리면 옆에다 써놓으면 돼. 땡땡 해가지고 주어만 있으면 되는 게 한 자리 서술어야. 그 다음 두 자리 서술어가 있어. 그럼 당연히 주어는 들어간 상태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필요한 거지. 예를 들면 먹다 생각해봐. 누가 주어, 무엇을 먹다잖아. 얘는 두 자리 서술어인 거고. 이해했지? 여기서는 을이라는 목적어 없으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되다 아니다도 생각해봐. 되다 아니다 같은 애는 당연히 주어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있어야 돼? 보호가 있어야 돼. 이런 애들이 두 자리 서술어가 있어. 그 다음 이보다 더 길어지는 게 세 자리 서술어야. 주다 같은 거.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이런 애들이 세 자리 서술어야. 선생님 그럼 네 자리 서술어, 다섯 자리 서술어는 없습니까? 없어. 우리 국어는 딱 세 자리 서술어까지야. 선생님 그럼 서술어의 자릿수 한 자리 있고 두 자리 있고 세 자리 있는데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예문이 있잖아. 예문이 있을 때는 예문에 있는 성분을 하나씩 생략해 보는 거야. 하나씩 생략해봐. 그래서 생략해서 말이 되면 걔는 없애고 생략했는데 말이 안 되다 그러면 걔는 남기면 돼. 그래서 남아있는 가장 짧은 형태가 자릿수를 찾는 거야. 예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주어를 포함해서 주어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니까 예문을 만들어야 돼. 짧은 문장. 주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주어 이외에 다른 게 필요한지를 넣어보는 거야. 주어만 가지고 성립하면 한 자리. 주어에다가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무조건 얘가 있어야 된다. 두 자리. 주어에다가 다른 거 두 개가 더 필요하네? 세 자리. 짧은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봐요. 이 형태로 푸시면 된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자. 이 9번에 오답률이 40%, 아니, 그 정답률이 40%대야. 아마 아이들이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 같아. 중의성이라는 게 한동안 안 나왔잖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우리가 고1 지나오면서 중의성 문제는 안 나왔던 것 같거든. 그래서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자, 9번 보기야. 문장의 중의성은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때 쉼표의 사용, 조사나 전미사의 추가, 어순의 변경, 문장 성분의 보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부터 다의 중의성을 해소하여 기억부터 미음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자, 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동생을 만났대. 기억.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하래. 내가 사랑하는 친구, 그 다음 끊어놓고 동생을 만났다. 그럼 맞니? 맞지? 실제 이거 이음이야? 1번 선지 맞는데 친구의 동생을 얘가 왜 중의성이냐면 이 사랑하는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 동생일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얘의 동생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의성이라는 거거든. 근데 1번 선지 해가지고 기업에서는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래. 친구를 사랑하려면 뭐해? 여기서 끊어주면 문장이 여기서 끝나잖아. 그럼 사랑하는 뒤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얘를 수식하는 거야. 그게 1번인 거지. 내가 사랑하는 친구 해서 끊어놓고 동생. 그럼 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거고 그 친구의 동생을 만난 거지. 이게 1번인 거야. 그 다음에 나 아이들이 소풍에 다 오진 않았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들이 전체가 3명인 거야. 전체가 3명.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3명이 다 아는 거야. 즉 0명이 온 거야. 그럼 다 아는 거죠. 그 다음 뭐 3명이 와야 되는데 3명 중에 2명이 안 오고 1명이 왔어. 그럼 3명 전체가 다 온 건 아니잖아. 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 친구들 아이들이 소풍에 다 오지 않았다. 3명인데 3명이 다 안 오던가. 3명이 세트인데 1명만 오고 2명이 안 왔다던가. 9번에 2번 선지. 그래서 니은 소풍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가래. 요음인 거지? 아무도 오지 않았다. 2번 선지. 아이들이 다 소풍에 오지 않았다. 다 소풍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 똑같이 그대로잖아. 중의성 해소가 안 돼 지금.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디귿 일부가 소풍에 오지 않았다는 의미래. 3번 선지. 아이들이 소풍에 다는 오지 않았다. 다는 안 왔어. 그럼 한두 명은 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디귿은 이 뜻으로 해석된다는 거야. 다는 오지 않았다.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 그럼 이 의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이 모두 다 소풍에 오지 않았다 하면 되지. 아이들이 모두 다 소풍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한 명도 안 오잖아. 모두라는 걸 추가해주면. 그래서 이 의미로 하려면 아이들 모두 다 소풍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다 세 사람이 모기 2마리를 잡았대. 세 사람이 모기 2마리를 잡았대.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 세 사람이 모기 2마리.
첫 번째 의미가 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몇 마리를 잡은 거야? 모기 2마리를 잡은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세 사람이 각각 모기 2마리를 잡은 거지. 그래서 총 모기 6마리를 잡은 거지. 이 중의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리을 잡은 모기가 2마리라는 의미. 4번 선지 세 사람이 함께 모기 2마리를 잡았대. 그럼 함께 해서 결과물은 2마리라는 얘기니까 맞고. 그 다음 미음 잡은 모기가 6마리라는 의미래요. 세 사람이 모기 2마리씩을 잡았대. 그럼 2마리씩이라는 씩 붙으니까 어때? 한 사람당 2마리 총 6마리. 그래서 이 의미가 되는 거지. 9번의 답은 2번이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에 이런 것도 있어. 뭐 두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철수가 사과와 배 2개를 주었다. 얘도 중의성이거든. 어떤 의미로 해석되니? 첫 번째, 사과 하나, 배 하나, 총합 2개.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사과와, 즉 사과 하나에 배 몇 개? 2개. 그래서 총 3개를 줬다는 의미도 되거든. 이런 문장들도 있어. 9번의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 10번이지. 의문변동. 자, 우리가 약속했던 의문변동의 순서만 짚고 가자. 의문변동은 꼭 우리 이 순서는 먼저 지켜주자. 이 순서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것 같은 경우는 발음을 주니까, 최종 발음을 또는 조건 자체를 주니까. 의문변동의 우선 목적. 왜 의문변동을 일으켜?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발음의 경제성.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의문변동을 일으키는 거야. 의문변동을 안 일으키는 게 편하면 그대로 발음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는 이렇게 발음하는 게 편하니 아니면 이렇게 발음하는 게 편하니? 이렇게 발음하는 게 뭔가 어색해서 이렇게 발음하는 게 편하니 바뀌는 거야. 근데 얘는 이대로 발음하는 게 불편함이 없어. 그래서 안 바뀌는 거야. 의문 변동은 발음하기 편하게 하려고 바꾸는 거야. 원래 상태가 발음하기 편하면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 의문 변동의 순서 우리 꼭 2가지를 먼저 적용해 줘야 해서 첫 번째, 받침을 먼저 봐주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분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에 해당하는 건데 받침으로 기역부터 이응까지 시옷 빼고만 발음될 수 있는 거. 그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자음군 단순화. 무리를 이루고 있는 자음이 받침에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자음이 단순해지는 거야. 그래서 탈락에 해당하는 거거든.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예를 들면 이런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으로 쌍기역은 발음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쌍기역 대신에 기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내 몫은 해서 목. 서로 다른 자음. 그래서 무리를 이룬 자음이 2개가 발음될 수 없으니까 하나는 사라지는 상태란 말이야. 탈락에 해당하는 자음을 단순화. 그래서 받침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해줘라. 받침을 그대로 발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발음할 수 없어서 바꿔줘야 하는 건지. 단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분 단순화를 적용할 때 예외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적용하지 않냐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모을 때
형식 형태소 모르면 거기다 써놓으면 돼. 조사, 어미, 접사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가 올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문 단순을 적용하지 않아. 좀 전에 했던 거, 얘가 혼자 있으면 그냥 박이야. 근데 여기다가 을이란 조사를 줬다고 치자. 똑같이 목인데 을이란 조사를 줬다고 치자. 여기서는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 단순화 관련해서만 얘기를 할 거야. 얘 어떻게 되냐? 기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조사가 왔잖아. 얘 같은 경우도 얘가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야. 물론 이후에 얘는 된소리 되기가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 여기는 자문 단수나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음절의 끝소리 자문 단수나. 생각해봐. 원래 상태 비읍 아 쌍기역 으 리을을 발음해. 넘어가서 비읍 아 쌍기역 으 리을을 발음해. 미음 오 기역 시옷 으 리을 미음 오 기역 시옷 으 리을 발음 바뀐 거 있니? 없지.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이렇게 넘어가는 걸 연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소리를 연속한다. 그래서 빈 자리에서 앞 소리를 그대로 이어서 발음한다. 연음이. 그럼 얘는 음운 변동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바꾼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음운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의 개수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보는 거야. 원래 발음과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예외의 두 번째 히읗이야. 이 히읗은 세 가지 형태인데 히읗이 예사 소리를 만날 때야. 예사 소리도 헷갈리면 여기 괄호 쳐놓고 써면 돼.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야. 히읗이 예사 소리를 만나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히읗하고 예사 소리가 합쳐져서 거센 소리로 바뀌어. 이때 거센 소리도 헷갈리면 써놓으면 돼. 키읔, 티귿, 피읍, 치읓. 이게 유일하게 자음에서 일어나는 축약이야. 그러니까 예사 소리랑 히읗이 있어도 돼. 히읗이 앞에 있고 예사 소리가 뒤에 있어도 돼. 얘는 위치는 상관없어. 이게 유일하게 일어나는 자음 축약. 이걸 제외한 자음 축약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히읗이 니은을 만나는 거야. 히읗이 니은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니은은 안 바뀌고 히읗 혼자서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어. 내려놓는다. 그런 거. 히읗이 니은을 만나면 히읗 혼자서 디귿으로 바뀌거든. 그 이후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야. 어간, 동사, 형용사, 발음. 어간 받침 히읗일 때야. 어간 받침 히읗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로 해도 되는데 어간하고 세트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잖아. 이때는 히읗이 그대로 탈락해. 물건을 내려놓아라 할 때 놓아. 놓다잖아. 그래서 어간 말음, 어간 받침에 있는 히읗이 어미,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만나니까 히읗이 그대로 탈락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케이스. 이거 먼저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 니은 첨가를 적용해 주면 되는데
이 니은 첨가는 일어나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거야. 어떤 조건이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있는데, 실질 형태소 모르면 또 떠오르는데 조사, 어미, 접사가 아닌 것. 실제 의미를 갖는 애거든. 실제 의미를 갖는 형태소가 오게 되면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즉 니은 첨가는 한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원래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 1번, 2번 적용해주고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는 건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기에서 설명해준다. 된소리대기 같은 경우는 된소리대기 자체를 물을 거면 보기에서 된소리대기 규정을 모의고사는 준다. 된소리대기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면 그냥 발음해서 된소리를 준다. 10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예문이 있어. 선지 먼저 봐야지. 기역 1번 선지. 기역, 니은 뒤음절에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발음 좋으니까 된소리만 보면 되잖아. 숲, 길 할 때 뒤음절의 예사 소리 얘가 쌍기역으로 바뀌었으니까 된소리 되게 일어난 거고, 그 다음 뒤음절의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으니까 기역은 맞고 니은이야. 뒤음절의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으니까 맞고, 그 다음 뒤음절 예사 소리 된소리로 바뀌었으니까 맞고. 그대로 찾아갔어. 10번에 1번 맞아. 그 다음 10번에 2번이야. 기역, 디귿은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뭐니? 음절의 끝소리겠지 묻는 거지. 음절의 끝소리겠지. 그럼 다시 봐봐. 피읍은 발음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얘가 비읍으로 바뀐 거야. 음절의 끝소리겠지. 쌍시옷은 발음할 수 없잖아. 그래서 쌍시옷이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뀐 거란 말이야. 음절의 끝소리겠지. 그래서 기역에 대한 선지는 맞는 거지. 디귿도 봐볼래? 꽃, 잎. 치읓은 받침으로 발음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얘가 실제 과정으로 따지게 되면 다른 애가 있어. 그건 이따 설명할 거고. 니은도 바뀌었잖아. 그 다음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 디귿, 앞, 일. 얘도 똑같이 피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잖아. 물론 하나의 과정은 있긴 하지만. 그럼 얘 2번 선지 맞네. 그 다음 3번 선지야. 니은하고 디귿은 뒤음절의 첫 소리에 음운이 첨가돼야 된대. 첨가되려면 개수가 늘어나야 돼. 늘었니? 안 늘었지. 그냥 니은 디귿이지. 그냥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된 거야. 안 늘었어.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뀐 거니까 교체된 거야. 안 늘었어. 그래서 니은 기준으로 다 틀린다. 디귿 얘가 니은이 왔으니까 빈자리에 니은, 그래 첨가. 얘 빈자리에 니은이 왔으니까 첨가지. 그래서 디귿은 맞다. 4번 소리 좋아하거든. 니은, 디귿, 니은, 니을 음절 끝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래. 이게 자음문 단수나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리을, 기역 두 개가 발음할 수 없으니까 어때? 기역만 남았잖아. 자음문 단수나. 리을, 기역 두 개가 발음될 수 없으니까 리을만 남았잖아. 그러면 그대로 맞고, 그 다음 리을이야. 자, 두 개의 받침이 발음될 수 없으니까 하나만. 그 자음문 단수나. 두 개의 받침이 발음될 수 없으니까 하나만. 자음문 단수나. 그래서 4번 선지 맞고. 5번 선지
디귿 리을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이거는 동화를 뜻하는 건데 우선 리을은 간단해. 얘가 리을이 남았잖아. 그래서 리을하고 니은이 만나서 얘가 어때? 리을로 바뀌잖아. 그래서 같은 유음이 된 거야. 같은 유음. 얘 리을하고 디귿이 사라졌으니까 니은이 만나서 리을로 바뀌잖아. 같은 리을. 그래서 얘가 같은 거지. 디귿은 여기서 다시 설명해보자. 좀 전에 디귿 할 때 한 단계씩이 더 있다고 그랬잖아. 디귿 봐보자. 꽃잎이야. 그 다음 앞일. 이게 우리 딱 순서 적용하기 좋거든. 먼저 해보자.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분 단순화. 그래서 받침을 먼저 봐줘라. 그러면서 예외인지 봐줘야 되는데, 우선 받침으로 치읓, 피읍은 발음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바꿔줘야 돼. 예외인지를 봐. 형식 형태도 아니지. 잎은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그럼 예외에 해당하지 않네. 그럼 첫 번째 거 먼저 하자. 얘부터 하자. 앞에 거부터. 치읓이 발음될 수 없으니까 디귿으로 바꿔줬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피읍도 받침으로 발음할 수 없으니까 비읍으로 바꿔줬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첫 번째 거 먼저 적용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게 가능한지 봐봐. 모음으로 시작한 실질 형태소. 잎이라는 건 의미를 갖는 애잖아. 그럼 얘는 실질 형태소니까 첨가해줘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맞지? 그럼 1번, 2번 적용해줬다? 그럼 1, 2번까지만 적용하면 나머지는 뭐가 먼저 일어나든 나중에 일어나든 상관없단 말이야. 안 울림, 비음. 안 울림하고 비음이 만나면 비음이 힘이 더 세니까 안 울림이 비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얘가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 돼. 발음하기 편한 거.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최종 발음은 니은인 거야.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이 디귿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비음으로 바뀐 거야. 비음화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10번에 5번 선지에 디귿, 얘는 비음화 때문에 맞는 거야. 얘도 봐보자. 자, 처음에 받침 피읍은 발음할 수 없어. 예외에 해당하는지 봤는데 예외도 아니야. 그럼 얘는 비읍이라는 대표음으로 바꿔줘. 첫 번째 건너왔어 이제. 그럼 두 번째 니은 첨가 조건 되지. 이은 의미를 가지니까. 그럼 얘가 니은 첨가가 돼. 1, 2번 적용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뭘 먼저 적용하든 나중에 적용하든 상관없다 그러잖아. 안 울림, 비음. 그럼 얘가 비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니은, 미음, 이음 중에서 발음하기 편한 거 니은, 미음, 이음 넣어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비음화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든 거지. 4번 선지는 5번 선지는 그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순서만 잘 적용해주면 최종 발음들 그리고 음 변동의 개수들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럼 하는 김에 그 니은 부분에 자음분 단순화랑 리을의 자음분 단순화 한번 봐볼래? 이렇게 겹받침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겹받침이 있을 때 뭐가 먼저 탈락하고 뭐가 더 많이 탈락합니까? 정해진 건 없는데 그때그때 조건이 다 있거든. 근데 그때그때 겹받침 중에 뭐가 탈락한지 조건을 다 외우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굳이 그걸 외울 만큼의 효율성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우리 음운변동 생각해보면 원래 얘가 닭이야. 그 다음에 죽이라는 애가 생기면서 얘네를 이어서 발음하는 과정에서 음운변동이 생기는 거 아니니? 그러면 기억하고 지읒이 연속으로 발음이 되면서 음운변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하고 지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거 아니니? 그럼 흔히 뭐해? 영향 관계에서 원 앞에 있는 자음이 사라지는 거야.
앞에 있는 자음. 뒤에 있는 자음이 사라지는 경우는 명확하게 나타나. 가보자 얘. 앞에 있는 걸 없애보자. 그래서 거기 보면 어때? 받침 기억은 남지. 이후 된 소리 되는 것뿐이고. 자, 그럼 얘도 봐봐. 이렇게 한번. 똑같이 닭죽에 적용하는 것처럼 리을 비읍할 때 리을을 없애버리고 비읍하고 기억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봤어. 그랬더니 어때? 아니니까 주잖아. 너희한테 이걸 외우라고 하지 않는다고. 준다고. 줘. 그래서 이 조건 어떤 때는 앞에 게 사라지고 어떤 때는 뒤에 게 사라지고 이걸 다 외울 필요 없다고. 우리 뭐만 가지고 먼저 보는데 인접한 애들끼리 영향을 주고 받는 거니까 앞에 게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돼. 이게 주된 요건이 아닐 때는 그대로 발음을 주는 거거든. 만약에 겹받침 중에 뭐가 사라지는 거냐 이것 자체를 물을 거면 모의고사에서는 조건을 다 줘. 이때는 이게 사라지고 이때는 이게 사라지고. 그럼 똑같이 이것도 봐봐. 이거 어떻게 할래? 이 리을을 없애려고 그랬다. 리을을 없애려고 그랬어. 이것까지 알아야 돼. 리을을 없애려고 그랬어. 근데 히읗은 어때? 히읗이 나오면 히읗은 또 다른 애로 바뀌어야 되지. 또 바뀌어야 되면 얘가 더 번거롭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냥 뒤에 걸 없애는 거야. 이럴 때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유만 일어나는 거야. 얘 우리는 비읍은 그대로 남아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봤더니 어때? 얘는 리을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주는 거지. 모의고사 이렇게 풀면 돼. 고등학교 3학년도 요거 가지고 낸 적은 없어. 근데 이거 자체를 물을 거면 항상 조건 다 줬어. 이렇게 보시면 된다.